이란으로부터 사우디와 미국을 살려냈습니다. 한국을 향한 사우디의 찬사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조차 포기하고 떠나려던 사우디를 한국이 단 몇 분 만에 독자적인 이 기술력으로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 기술력이 없었더라면 사우디는 불바다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사우디가 미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과 손을 잡고 130조라는 큰 거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포기했던 사우디를 동방의 작은 나라인 한국이 살려낸 것이지? 처음에는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이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중동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를 이란으로부터 지켜내고 교만한 미국마저 건져준 한국의 엄청난 기술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한국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미국 국방부 방위전략 분석관이자 현재 중동 안보 컨설팅 기업의 수석 고문으로 활동 중인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국방 지형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날 리야드 통합방공센터의 대형 스크린이 붉게 물들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전문가들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이란에서 발사한 380기의 자폭 드론과 32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사막의 지열과 모래바람을 뚫고 맹렬하게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패트리어트와 사드 체계는 사막 특유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발생하는 클러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해 허위 표적만 띄우며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팀은 본사 프로토콜을 이유로 시스템을 잠그고 철수를 시작했고 사우디는 그야말로 비명 없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서방 국가들의 무관들은 이 사태를 지켜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국 무기가 실패했는데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들이 가져온 장비를 보고는 냉장고나 세탁기를 수리하러 온 것 아니냐며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팀은 그런 모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온 독자적인 통제 장치를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보여준 초기 구동 데이터는 현장의 모든 상식을 깨뜨리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인 다기능 레이더의 탐지 정확도였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지열 때문에 표적 식별에 20초 이상 소요되며 오차 범위가 수십 미터에 달할 때 한국의 시스템은 단 0.5초 만에 진짜 미사일과 허위 신호를 구분해냈습니다. 탐지 거리는 기존 체계보다 1.5배 이상. 긴 300km 이상을 확보하면서도 오차 범위는 단 50cm 이내로 좁히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기록이 스크린에 찍히자 옆에 있던 영국과 프랑스의 기술진은 레이더 시스템의 오류가 분명하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사우디의 거대 자본을 노리고 가짜 수치를 조작해 보여주는 사기극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는 잘 만들지 몰라도 이런 정밀한 군사 알고리즘을 미국보다 앞서 개발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본부와 연결된 화상회의에서도 이 기록은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데이터 전송 오류를 확인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묵묵히 마지막 세팅을 마쳤고 그들이 숨겨온 진정한 반격의 카드를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의 뒤편에는 우리가 아직 전혀 눈치채지 못한 한국의 훨씬 더 거대하고 충격적인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4분 만에 끝난 요격 작전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그날 밤 사우디의 하늘을 지켜낸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전 세계 몰래 개발해온 이 기술이 드러나는 순간 미국과 이란은 물론 전 세계의 군사 패권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이제부터 공개할 내용은 그동안 기밀로 붙여졌던
한국의 핵심 전력이 어떻게 전 세계 언론을 경악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전말입니다. 지금 사우디 정부가 왜 미국과의 50년 동맹을 뒤로하고 한국에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기로 했는지, 그 이유가 이 뒤의 이야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세계가 무시하던 한국이 어떻게 중동의 구원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미국조차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의 위상은 이제 완전히 잊으셔도 좋습니다. 한국의 이 압도적인 기술력이 공개되자마자 리야드 벙커 안에 있던 모든 외국 전문가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방어에 성공한 수준이 아니라 전쟁의 개념 자체를 파괴해버린 이 놀라운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에서 한국이 전 세계 언론과 정부를 어떻게 참교육하고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거듭났는지 그 상세한 기록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가져온 통제 장치가 가동된 지 불과 몇 초 만에 리야드 벙커의 모든 모니터는 일제히 새로운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궤적 위로 푸른색의 정밀 격자가 씌워졌는데, 이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표적 할당 알고리즘이 작동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독일의 방산 분석가는 한국이 보여주는 반응 속도가 0.1초 미만이라는 수치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며 이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가짜라고 소리쳤습니다. 보통 미국의 최첨단 시스템조차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계산할 때 발생하는 병목 현상으로 수초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수백 개의 표적을 마치 하나의 점을 보듯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국 레이시온 측의 기술 고문은 한국의 장비가 단순히 레이더 신호를 가로채서 시뮬레이션 화면을 띄우는 것이라며 사우디 장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지열 클러터 문제를 해결했겠느냐며, 저것은 분명 사우디 왕실을 안심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그래픽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은 국제적인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는 협박 섞인 조롱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미국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운 수준인데 어떻게 감히 세계 방산의 정점인 패트리어트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말인지 그들은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아냥은 1분 뒤 전해진 실제 요격 결과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천공 시스템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이란의 미사일과 충돌하는 순간 레이더 스크린에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거 성공을 뜻하는 녹색 신호가 연달아 전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격이 이루어진 고도와 거리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사우디 영공에 진입하기도 전인 해상 수십 킬로미터 지점에서 요격이 완료된 것인데, 이는 미국의 기술로도 단 한 번도 시연하지 못한 압도적인 반응 거리였습니다. 사정거리와 탐지 범위가 미국 시스템보다 40% 이상 넓게 잡힌 수치가 실제로 증명되자 조롱하던 이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고 시스템의 하드웨어 자체가 개조된 것이 아니냐며 한국 팀의 장비 케이스를 열어보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공개한 것은 어떤 거창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단 한 대의 특수 목적용 노트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의 수만 발에 달하는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쌓아온 수조 개의 비행 데이터와 기상 변수 알고리즘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지만 한국은 단 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대치 상황 속에서 기술을 갈고 닦아 온 나라였습니다. 이제 벙커 내부에는 비웃음 대신 당혹감 섞인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안경을 닦았습니다. 한국의 요격 시스템이 보여준 명중,
오차는 10cm 미만이라는 사실상 미사일이 표적의 한복판을 꿰뚫는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이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상식이라고 믿었던 5m 내외의 공산, 오차 범위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며 냉장고나 잘 만들라고 했던 그들의 입은 이제 놀라움으로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한국이 숨겨둔 진정한 힘의 절반도 채 보여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우디의 하늘을 지켜낸 97%의 요격률 뒤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만의 기괴할 정도로 강력한 핵심 전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1차 공습이 실패하자 분노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최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 준비하고 있었고, 미국조차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진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음 단계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비웃고 있을 때, 리야드 외곽의 비밀 경납고에서는 한국이 사우디와 비밀리에 협의하여 배치해둔 상상도 못할 무기가 예열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공식적인 뉴스에서도 그 실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던 한국 정부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숨겨온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조차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발표했던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한국의 손에서 완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란의 최첨단 미사일을 종이 비행기로 만들어버렸는지 여러분은 곧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이 비밀 병기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며 전 세계 군사 패권의 중심이 어떻게 서울로 이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벌인 이 화려한 참교육의 현장은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제 이란은 1차 공습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꺼내들고, 전 세계는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기가 닥쳤다며 다시 한번 한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이 숨겨왔던 진짜 전력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란 지도부는 자신들의 드론대가 한국의 시스템에 의해 허무하게 지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페르시아만 인근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자신들이 난공불락이라 자부하던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6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하며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미국의 사드나 패트리어트조차 요격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괴물 같은 무기였습니다. 벙커 안의 대형 스크린에 이 미사일의 궤적이 찍히자 방금 전까지 침묵하던 미국의 기술 고문들은 다시금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것은 물리적으로 요격이 불가능한 영역이며 이제 한국의 요행도 끝이 났으니 사우디는 자폭 드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무리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잘 만졌다고 해도 극초음속으로 내리꽂히는 미사일의 운동 에너지를 상쇄할 하드웨어 기술은 절대 보유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단정지었습니다. 영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매체들도 실시간 속보를 통해 한국의 방어 체계가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리야드 시내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측을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제넘게 중동의 방패를 자처하다가 결국 국가적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며 비아냥거리는 기사들을 메인 화면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한국 기술팀의 이정수 팀장은 오히려 냉정하게 콘솔을 조작하며 옆에 있던 강화은 엔지니어에게 짧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벙커의 모든 데이터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지금까지 전 세계 군사 교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요격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그것은 미사일이 미사일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극비리의 사우디와 협력하여 리야드 외곽 지하 깊숙한 곳에 배치해 두었던 LSAM-2 고고도 요격 체계와 더불어
그동안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아껴왔던 지향성 에너지, 무기인 레이저 대공, 방어 시스템 박상의 데이터가 연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막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던 고출력 레이저 무기가 이미 한국에 의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벙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보여준 레이저의 출력과 반응 시간입니다. 기존의 서방제 레이저 무기들이 표적을 몇 초 동안 계속 비춰서 열로 녹여야 했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단 0.1초 만에 마하팔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정밀 유도부를 타격하여 무력화시켰습니다. 탐지 거리는 무려 150km에 달했고 초당 수천 번의 계산을 수행하며 대기 중의 습도와 모래먼지로 인한 레이저 산란 현상까지 완벽하게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명중률 100%라는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초월한 기록이 모니터에 찍히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것은 물리 법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자기들끼리 고함을 지르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전 세계를 속이고 외계의 기술이라도 가져온 것이냐며 경악했지만 사실 이것은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와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들며 축적해온 초정밀 광학 기술과 전력 제어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당하는 동안 오히려 그 좁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방공망을 구축하며 이런 괴물 같은 무기를 조용히 완성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군사 언론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며 조롱 섞인 보도를 쏟아낼 때 한국은 이미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6발을 공중에서 소리 없이 분해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우디의 왕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팀을 향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도망쳤던 그 전장에서 한국은 인류의 전쟁사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작전이 마무리될 즈음 한국팀은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벙커 안의 모든 서방 전문가를 향해 진정한 참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줄 마지막 버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격 성공이 불러온 전 세계적인 파장과 더불어 한국을 조롱했던 각국 정부와 언론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말을 주워 담으며 한국 앞에 줄을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란의 발사 원점까지 추적하여 그들의 전의를 상실케 만드는 압도적인 공세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리 그 역사적인 순간의 정점이 바로 다음 단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알던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수호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마저 허공에서 소멸하자 리야드 벙커 내부의 공기는 얼어붙다 못해 경건한 정적마저 감돌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고위 장성들은 화상화면 너머로 연신 이것이 정말 한국의 단독 기술인가? 라는 질문만 되풀이하며 믿기 힘든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팀의 모니터에는 더욱 믿기지 않는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요격 시스템이 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으로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0.01초 단위로 역추적하여 이란 내륙 깊숙이 숨겨진 발사 원점의 정밀 좌표를 완벽하게 산출해낸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인공위성 정보망조차 구름과 모래 폭풍 때문에 실시간 확인에 어려움을 겪던 지점이었습니다. 당시 CNN과 BBC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요격 성공 소식을 긴급 탑으로 타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 운 좋게 미국의 레이더망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독자 기술력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군사 평론가들은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보여준 레이저 무기는 전력 소모가 극심해 단 몇 발만 쏘면 시스템이 과부하로 터져버릴 조잡한 물건일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비하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전 세계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반도체나 파는 하청, 국가 정도로 취급하며 감히 세계 안보의 중심인 중동에서 주도권을 잡는 상황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편협한 사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 팀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비장의 무기인 K 현무 알고리즘, 연동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어에 치중하는 기존의 방공 무기와 달리 방어와 동시에 적의 숨통을 끊는 공세적 방어의 정점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요격 성공과 동시에 사우디가 보유한 기존 타격 자산들의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반격 궤적을 전송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반응 시간이었습니다. 적 미사일이 요격된 시점부터 반격 좌표가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초였습니다. 기존 서방제 시스템이 데이터 처리와 지휘 결심에 최소 10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전쟁의 속도 자체를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셈이었습니다. 수치적으로 확인된 반격 오차 범위는 단 30cm였습니다. 1000km 밖의 표적을 바늘구멍 꿰듯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수치가 찍히자 한국을 사기꾼이라 비난하던 프랑스의 무기 전문가들은 모니터에 얼굴을 밀착한 채 이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를 단 한 줄이라도 볼 수 있느냐 여 비굴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냉장고 수리공이라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진의 손끝 하나에 국가의 안위가 달린 듯 절박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와 정부 부처들은 한국이 숨겨왔던 이 압도적인 동시 다발 추적 및 반격 시스템의 실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수십 년간 북한의 거대한 포병 전력에 노출된 채 살아왔기에 한 발을 막는 동시에 10발을 되돌려주는 초정밀 카운터 펀치 기술에 집착해왔습니다. 미국은 넓은 영토와 압도적인 해군력 덕분에 이런 초단위 반격에 절박함이 없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절박함이 빚어낸 세계 유일의 기술력이 이란의 공습이라는 실전 무대에서 증명되자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은 일제히 한국을 향해 경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미국이 포기한 사우디를 동방의 거인 한국이 구했다는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벙커 내부의 공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미국 레이시온 사회 부사장은 땀을 흘리며 한국 팀장에게 다가가 이 기술을 미국과 공동 소유로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지만 한국 기술팀은 우리의 기술은 우리의 자산이며 열쇠는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는 차가운 답변으로 그들의 오만함을 참교육했습니다. 미국이 50년 동안 사우디에게 했던 방식을 한국이 기술력 하나로 되돌려준 것입니다. 사우디 왕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한국이야말로 자신들의 국가 운명을 맡길 유일한 파트너임을 확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사우디를 구한 뒤 보여준 행보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국이 이 승리를 발판 삼아 어떻게 미국과 유럽의 방산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가 한국제 무기 없이는 단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K 방산의 시대를 열었는지 그 짜릿한 반전의 역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조차 몰랐던 한국의 진짜 저력이 어떻게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야드의 하늘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국제 방산 시장은 그야말로 대지진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단 4분 만에 이란의 모든 공습을 무력화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동안 한국 무기를 값싼 대안 정도로 취급하던 유럽과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한국 팀이 현장에서 직접 보여준 요격 알고리즘이 미국산 레이더 하드웨어의 한계를 보완해 성능을 200% 이상 끌어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 국방 장관들의 전화기는 한국 방위사업청으로 향하는 연락으로 불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꼬리를 내린 것은
한국의 기술력을 사기라고 몰아붙였던 독일과 프랑스였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한국 엔지니어들을 비웃었지만 자국 내 여론이 왜 우리는 한국 같은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했느냐며 들끓자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독일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인류 기술의 경이라며 찬사를 보냈고 공동 개발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기술의 핵심인 전술 통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기술 유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미국의 무기 인질극은 이제 끝났다. 여 52조 원 규모의 모든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 예산을 전부 한국으로 돌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산 무기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것을 넘어 한국이 중동의 안보 주도권을 통째로 가져가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급히 사우디에 사절단을 보내 무상 수리와 추가 장비 증정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사우디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한국의 진심을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 현상을 K-디펜스 신드롬이라 명명하며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주도하던 무기 패권 시대가 가고 기술 공유와 현지 맞춤형 지원을 앞세운 한국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현지의 대규모 생산 시설과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철저히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던 미국과 유럽 기업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런 자신감 뒤에는 더욱 무시무시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기술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이 만든 거대한 방산 생태계 안으로 전 세계를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제공한 핵심 운영 체제를 사용하게 된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표준을 따르게 되고 이는 곧 전 세계 국방 체계가 한국의 손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열강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기술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이 완벽한 참교육 시나리오는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최고의 전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이 기적이 단순히 무기 판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자체를 어떻게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진짜 숨겨진 영웅들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로 각인된 그 감동적인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미니의 응답. 샵샵 숫자가 증명한 신의 영역과 무너진 서구의 오만. 리야드 벙커의 중앙 통제실은 이제 거대한 정적을 넘어 기괴한 공포감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 보여준 97%라는 요격률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정밀하고 반복적인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속 분석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요격 데이터를 보고는 즉시 통제관에게 데이터 전송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마하팔로 하강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탄두를 단 0.1초 만에 포착하여 30cm 이내의 오차로 타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스템이 보여주는 반응 시간 0.05초라는 수치가 지구의 물리 법칙상 불가능하며 한국 기술진이 사우디 왕실을 기만하기 위해 미리 짜인 시뮬레이션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은 본국으로 긴급 타전을 보내며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주는 수치들을 디지털 조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방산 대기업 다소사의 기술진은
벙커 내의 메인 서버를 강제로 재부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조 원을 들여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기도 탐지에서 발사까지 최소 15초가 소요되는데, 이름도 생소한 동방의 나라 한국이 만든 무기가 어떻게 인간의 신경계보다 빠르게 반응하느냐며 분노 섞인 의심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가전제품이나 조립하는 하청기지였지, 세계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밀 물리 알고리즘의 주인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우디 군 수뇌부의 참관하에 전례 없는 현장 재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 측은 리야드 외곽에 배치된 독립적인 위성 추적 레이더 3대를 동시 가동하여 한국 시스템의 요격 궤적을 조차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데이터가 위성 레이더와 1m라도 차이가 난다면 한국은 그 즉시 사기죄로 중동에서 영구 퇴출될 위기였습니다. 긴장감 속의 위성 데이터가 한국의 콘솔 위로 겹쳐졌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보던 그 순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우디의 독립위성이 관측한 실제 탄착 지점과 한국 시스템이 예측한 좌표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재검증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자 비웃던 전문가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오차 범위는 당초 발표보다 더 정밀한 15cm 안팎으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이는 정 미사일의 몸체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유도부 전면을 정밀 타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치가 쌓일수록 현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단 한 발의 요격이라면 우연일 수 있지만 연달아 터진 380번의 요격 데이터가 모두 완벽한 정밀도를 가리키자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기에 사막의 혹독한 환경 데이터까지 계산에 넣었음에도 처리 속도가 줄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의 중립국 감시단원들은 한국 기술진이 사용하는 노트북의 전력 소모량과 CPU 점유율까지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거대한 슈퍼컴퓨터도 아닌 일반적인 서버 장비로 이 엄청난 연산을 수행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좋은 부품을 쓴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비정형 기상 보정 알고리즘에서 세계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초격차를 벌렸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휴전선에서 북한에 쏟아지는 방사포탄 수천 발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개발했던 그 눈물겨운 기술적 집착이 사우디의 사막에서 꽃을 피운 셈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얕보며 냉장고나 잘 만들지라고 비아냥거리는 동안 한국은 전 국토를 거대한 실험장으로 삼아 가장 극한의 대공방어 데이터를 쌓아왔던 것입니다. 관심이 요격 성공이라는 사실에서 한국의 설계 철학으로 이동하자 서방 전문가들은 비굴할 정도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작이라 소리치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다가가 데이터 보정 방식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느냐며 명함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무시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한국의 압도적인 수치와 기록 앞에 처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벙커 안에서 한국은 더 이상 검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중동 안보의 새로운 주인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진이 고개를 숙이고 한국의 콘솔 주위를 맴도는 장면은 전 세계 방산 역사가 뒤집혔음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 무시무시한 기술력은 이제 단순히 방어에 머물지 않고 이란의 전의를 상실케 할 거대한 반격의 서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이 압도적인 참교육의 현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리야드 벙커의 중앙 통제실은 이제 거대한 정적을 넘어 기괴한 공포감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 보여준 97%라는 요격률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정밀하고 반복적인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속 분석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요격 데이터를 보고는 즉시 통제관에게 데이터 전송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마하팔로 하강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탄두를 단 0.1초 만에 포착하여 30cm 이내의 오차로 타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스템이 보여주는 반응, 시간 0.05초라는 수치가 지구의 물리 법칙상 불가능하며 한국 기술진이 사우디 왕실을 기만하기 위해 미리 짜인 시뮬레이션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은 본국으로 긴급 타전을 보내며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주는 수치들을 디지털 조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방산 대기업 다소사의 기술진은 벙커 내의 메인 서버를 강제로 재부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조 원을 들여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기도 탐지에서 발사까지 최소 15초가 소요되는데 이름도 생소한 동방의 나라 한국이 만든 무기가 어떻게 인간의 신경계보다 빠르게 반응하느냐며 분노 섞인 의심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가전제품이나 조립하는 하청기지였지 세계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밀 물리 알고리즘의 주인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우디 군 수뇌부의 참관하에 전례 없는 현장 재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 측은 리야드 외곽에 배치된 독립적인 위성 추적 레이더 3대를 동시 가동하여 한국 시스템의 요격 궤적을 교차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데이터가 위성 레이더와 1m라도 차이가 난다면 한국은 그 즉시 사기죄로 중동에서 영구 퇴출될 위기였습니다. 긴장감 속의 위성 데이터가 한국의 콘솔 위로 겹쳐졌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보던 그 순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우디의 독립위성이 관측한 실제 탄착 지점과 한국 시스템이 예측한 좌표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재검증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자 비웃던 전문가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오차 범위는 당초 발표보다 더 정밀한 15cm 안팎으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이는 정 미사일의 몸체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유도부 전면을 정밀 타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치가 쌓일수록 현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단 한 발의 요격이라면 우연일 수 있지만 연달아 터진 380번의 요격 데이터가 모두 완벽한 정밀도를 가리키자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기에 사막의 혹독한 환경 데이터까지 계산에 넣었음에도 처리 속도가 줄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의 중립국 감시단원들은 한국 기술진이 사용하는 노트북의 전력 소모량과 CPU 점유율까지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거대한 슈퍼컴퓨터도 아닌 일반적인 서버 장비로 이 엄청난 연산을 수행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좋은 부품을 쓴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비정형 기상 보정 알고리즘에서 세계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초격차를 벌렸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휴전선에서 북한에 쏟아지는 방사포탄 수천 발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개발했던 그 눈물겨운 기술적 집착이 사우디의 사막에서 꽃을 피운 셈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얕보며 냉장고나 잘 만들지라고 비아냥거리는 동안 한국은 전 국토를 거대한 실험장으로 삼아 가장 극한의 대공방어 데이터를 쌓아왔던 것입니다. 관심이 요격 성공이라는 사실에서 한국의 설계 철학으로 이동하자 서방 전문가들은 비굴할 정도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작이라 소리치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다가가 데이터 보정 방식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느냐며 명함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무시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한국의 압도적인 수치와 기록 앞에 처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기술의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기술진이 한국의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던 중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천궁 시스템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과 동시에 그 미사일이 발사된 정확한 지점의 지질학적 특징과 발사대의 기울기까지 계산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이미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진은 우리는 미사일을 막는 것에 집중할 때 한국은 이미 적의 전멸을 설계하고 있었다며 공포감을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 국방 매체들은 이 현상을 보고하며 한국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인지 능력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며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적의 엔진 배기열만을 0.1도 단위로 구분해내는 기술은 미국조차도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던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조용히 숨겨왔던 이 압도적인 지능형 방공망은 이제 전 세계 국방 지형도를 다시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리야드 벙커 안에서 한국은 더 이상 검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중동 안보의 새로운 주인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진이 고개를 숙이고 한국의 콘솔 주위를 맴도는 장면은 전 세계 방산 역사가 뒤집혔음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한국의 이 압도적인 기술력은 단순히 사우디를 지킨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란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케 하고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 줄을 서게 만든 진짜 비장의 무기가 다음 장에서 공개됩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향해 압도적인 참교육을 이어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어떻게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야드 벙커 내부의 공기는 이제 당혹감을 넘어선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보여준 요격 성공률 97%라는 수치에 대해 미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 전문가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스템의 연산 속도가 마하 10에 육박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0.001초 단위의 시간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레이더 파형을 조작하여 실제로는 맞지 않은 표적을 맞은 것처럼 화면에 띄우는 이른바 고스트 타겟팅 기술을 쓴 것이라며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반도체 칩이나 조립하는 공장일 뿐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군사 알고리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의심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미 국방부 사절단은 현장에서 한국 측의 시스템 로그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가져온 특수 계측 장비를 한국의 통제기에 직접 연결해 데이터 변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사우디 장성들조차 잠시 동요하며 한국 기술팀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팀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케이블을 건넸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장비가 우리 시스템의 처리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 는 차가운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미국 기술진은 그 경고를 코웃음치며 받아 넘긴 뒤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검증이 시작된 지 불과 3분 만에 미국 측 계측기에서는 비품과 함께 과부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과 정밀도가 미국의 계측 장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초과해버린 것입니다. 스크린에 뜬 실제 요격 궤적의 오차 범위는 0.1m초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을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 적 미사일 내부의 전자 부품이 어느 정도의 열을 발생시키고 있는지까지 계산하여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골라 타격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치가 증명하는 이 비현실적인 정확도 앞에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벙커 내 폐쇄 회로를 통해 지켜보던 영국과 독일의 무관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정밀 기계 공학 자존심을 걸고 한국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조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특수 현미경 카메라까지 동원해 한국의 통제 장치를 분석하며 어떤 외계 기술이 들어갔는지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거창한 장비가 아닌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휴전선의 혹독한 산악 지형과 기상 변화 속에서 다듬어온 소프트웨어 최적화의 정수였습니다. 습도가 1% 변할 때마다 혹은 모래먼지의 입자 굵기가 달라질 때마다 실시간으로 굴전류를 보정하는 그 미친 듯한 디테일이 독일의 기술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은 이제 얼마나 많이 맞췄는가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원인 규명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일본의 방위성 관계자들은 급히 자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의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던 그들이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이제 한국의 초정밀 센서 융합 기술로 향했습니다. 수만 개의 레이더 반사파 중 실제 위협을 골라내는 필터링 수치가 99.9%를 가리키자 서방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인공지능 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혁명임을 직감했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한국을 얕보던 열강들의 태도는 비굴할 정도로 공손해졌습니다. 미 레이시온 사회 부사장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커피 심부름을 자처하던 사우디 이등병에게 다가가 한국 팀장의 개인적인 연락처를 물어보는 추태까지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숨겨왔던 이 비장의 무기는 이제 단순히 사우디의 하늘을 지킨 방패를 넘어 전 세계 국방의 표준을 제정해야 하는 강력한 창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조롱은 찬사로 바뀌었고 의심은 곧 두려움 섞인 동경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준비한 거대한 시나리오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8단계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진정한 반격과 함께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한국의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전 세계 언론의 매드라인을 어떻게 장식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이 압도적인 승부수가 어떻게 인류의 전쟁사를 끝내고 한국 중심의 새로운 평화 체제를 구축했는지 그 감동적인 결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다음 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아드 벙커의 모든 데이터 검증이 종료되었을 때 그곳에 모인 서방의 군사 강대국들은 더 이상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의 특수 계측 장비가 한국 시스템에 연산,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타버린 사건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요격의 성공 여부를 넘어 한국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잡지 제인스 디펜스의 수석 분석관은 현장에서 한국 기술진이 입력하는 소스 코드를 어깨너머로 지켜보며 우리가 수천억 달러를 들여 슈퍼컴퓨터로 하려던 일을 한국은 단 한 대의 제어 장치로 해내고 있다며 자괴감 섞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당시 CNN과 외신들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전 세계가 한국의 이 압도적인 기록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란이 2차 공습을 포기하고 모든 발사대를 철수했다는 첩보가 들어오자 벙커 안은 환호성 대신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히 미사일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이란의 모든 미사일 기지를 실시간으로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들도 알아차린 것입니다. 한국의 레이더는 요격과 동시에 이란 내륙의 지형 지물을 0.1m 단위로 분석해 최적의 타격 경로를 이미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는 방어가 곧 가장 치명적인 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초연결 공세 방어의 실현이었고 이 압도적인 수치 앞에 이란은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검증이 끝난 뒤 미 국방부 사절단장인 윌리엄 장군은 한국 팀장인 이정수에게 다가가 먼저 거수 경례를 건넸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어온 그가 동방의 작은 나라 엔지니어에게 고개를 숙인 이 장면은 전 세계 국방 패권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50년 동안 사우디에 팔아온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주인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목줄이었다면 한국이 가져온 천궁과 레이저 무기, 박상은 함께 성벽을 쌓는 진정한 방패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과 업데이트 기술을 사우디와 공유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기술을 인질 삼아 지배하려던 미국의 구시대적 방산 비즈니스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자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을 향해 중동의 구원자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계약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자국 영토의 모든 방어 권한을 한국의 시스템에 맡기기로 했으며, 이는 중동 전체가 한국의 기술 표준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며 조롱하던 프랑스와 독일은 이제 한국의 하청업체라도 좋으니 부품 공급권을 달라고 매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는 거창한 함선이나 거대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벙커를 떠나던 이정수 팀장은 자신을 배웅하던 사우디 병사 하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국어로 적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함께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사막 위에 아랍어와 한글이 나란히 적힌 현판이 걸리던 날,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순간의 곁에 있어 주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국방의 표준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수호자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이 놀라운 기록은 허구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한국 기술진의 피와 땀이 서린 실제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 무시무시한 기술력이 더 많은 국가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위대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댓글로 우리의 영웅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